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기억을 돌이켜보면 북미 정상이 서로 내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고 말전쟁을 벌인 게 불과 넉 달 전의 일인데요. 4달 만에 이렇게 극적인 전환이 이뤄지게 된 계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걸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할 텐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의 노력,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7월 초에 독일로 가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거든요. 예. 베를린 구상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죠. 북한 붕괴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서 비핵화를 동시에 하겠다. 사실상 모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구상의 시작은 이 베를린 구상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핵과 미사일의 완성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올 1월 달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바깥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작년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기가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올 1월 신년사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좀 틀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는 핵과 미사일의 효용성에 그 한계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제재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사실상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적 수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채택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라고 보는데 남북한 수장들의 최고 그 결정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오늘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전격적인 선언이 나왔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배경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인들을 향한 이게 고도의 선전선동 예.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속도감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정상회담 무대에 자기는 조연이 아니고 주연이다. 그리고 그 속도감을 계속 밀고 나가는데 이 세계인들 그리고 정상회담 당사에 참여하는 많은 참모진과 그 리더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바꿔주겠다라는 큰 그런 게 있고 예. 이런 것이 보면은 이 큰 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은 그 실제적인 구체화 조치에 있어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걸 나타난 현상을 볼 것이 아니고 저는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보장, 예. 체제 보장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라. 두 번째 보상. 지금 경제라는 거 어디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예. 경제 압박이 가는데 보상 여러 가지 보상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지금 말이 얘기 안 되는 게 보험이라는 거죠. 네. 보험은 뭐냐면 이미 개발된 핵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개발될 핵이나 이런 시설 같은 건 하겠지만은 그리고 중국과 관계도 일종의 보험이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어떤 이 정상회담 무대의 주연으로서 상황을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던져놓고 그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는. 예. 그러니까 사실 정상회담이 양자간의 대자매인 것 같지만 국제 여론이나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그거를 삼자회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삼자회담의 한 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겠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비핵화 선언의 첫 번째 단계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의 핵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누면 과거 핵이 있고 현재 및 미래 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현재 및 미래 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핵무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설. 그게 이제 현재 핵에 해당이 될 거고요. 미래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물질, 소위 예. 말하는 우라늄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이라든지 예. 플루토늄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물질 이것이 해당이 될 텐데 소위 말해서 이 미래 핵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폐쇄를 하겠다든지 예.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그 시설들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핵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무 말이 없어요. 예, 현재까지 한 60개 정도의 핵무기가 있다라는 추정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핵무기 계산하는 것은 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예. 60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건데 60개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뭐 이렇게 핵무기 폐기한 역사도 없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어찌됐든 예. 초부적 수준의 핵무기는 몇 개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날 소위 말하는 제7기 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서가 채택이 됐는데 6개 항이거든요. 예. 그 6개 항 중에서 4번째 항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북한에 대한 핵위협과 북한에 대한 핵 도발을 하지 않는 한 그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그런 핵기술 그것은 다른 나라에 유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과거 핵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안 하겠다라는 예. 거고 핵무기 포기하겠다는 말은 여기 한마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4월 20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발표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 중에서 크게 환영해야 될 일이지만 그 속에도 역시 지뢰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경계하면서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 뿐만 아니라 북한은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한반도가 사정권인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또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전략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맞대응 전략입니다. 맞대응이라는 거는 미국과 맞대응하겠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맞대응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다녀간 다음에 이런 전격적인 선언도 내놓으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반응을 강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비핵화의 로드맵의 맞대응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 전 단계로서 우리 정부도 이제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하게 많은 노력을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미사일 공격 우리가 사정권 내에 이미 들어와 있고 예. 실전 배치를 뭐 공언하진 않겠지만 금년 초만 해도 뭐 금년에 대량 생산하겠다. 예. 회의는 계속 진행하되 생산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동결과 사찰과 검증과 폐기 수순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존하고 당면한 위중한 위협의 실체를 눈을 감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과거에는 없고 묻지도 않고 그거를 과도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다시 되새기는 것도 문제지만 예. 앞으로 미래로 나가면서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을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대비 태세, 뭐 전쟁 준비까지 해야 평화가 잘 되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가 또 주변국이 환영하는 것은 큰 틀에서 환영을 하되 그런 방향으로 나가되 이러한 미사일 공격에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는 계속 강구해야 된다. 그 실체를 누군가 계속 확인을 하고 대비를 해야만이 큰 틀에서의 합의도 다 더 잘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합리적 의심 또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핵화를 얘기를 하면서도 협상 폐기를 한 전례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약속을 해놓고 그걸 많이 깼기 때문에 그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앵커분들도 다 친구분들이 있을 텐데 친구하고 우리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약속을 계속 깨면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 만나니 차라리 다른 친구 사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이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밑대 검증을 동시에 해가면서 다시는 이제 과거에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것이 과거처럼 무슨 도발하고 협상하고 보상해주면 다시 도발하고 예. 그런 식의 협상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도
북한이 여태껏 해왔던 지난 25년 동안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북한이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하고 또 ICBM 시험 발사를 중지를 발표한 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난 2012년 이이구 합의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이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진전됐죠. 우선 근본적으로 다루는 게 그 실무 고위급 회담의 합의가 아니고 정상회담을 직접 임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까지 확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2012년 이이구 합의에 있어서는 뭐 그때도 핵실험 중단이라든가 뭐 우라늄 농축 시설 임시 중단,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이런 게 있고 식량 뭐 24만 톤 지원까지도 보상까지도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번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은 그때보다는 국제사회나 유엔의 이름으로 경제 제재나 압박이 아주 심하게 있고 네. 그래서 북한이 말 못할 내부 사정으로서의 그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플레이어가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을 그 협상의 전략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박차고 나오겠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달라진 이 현실을 재단하고 예측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분명하게 이 비핵화 의지를 말로서가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합의에 응하거나 끌려가는 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고도의 어떤 기싸움이라는 게 고도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또다시 그 합의를 잘못 파괴할 경우에는 예.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뭐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군사적 옵션도 예. 많이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은 과거 같은 스타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사실 그 빅터차 한국 석좌는 이번 발표가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그냥 책임 있는 핵 보유국에 대한 선언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도 결정서 6개 항을 보면 그 결정서의 세 번째 항이요. 제가 예. 좀 전에 네 번째 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실험을 중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고 우리 공화국은 핵실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여기에 뜻을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핵군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군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면은 뭐예요? 예. 나는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내용은 비핵화를 가기 위한 긴 여정 중에서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번째 항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항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내가 핵군축에 참여하고 내가 이미 과거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이것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만 가지고 예. 환영하고 박수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도 철저히 따져봐서 동시에 경계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차는 앞부분에 대해서 이게 방점을 두고 잘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경계심을 가지고 예. 북한을 봐라. 예. 그런 차원에서 빅터차 석자가 얘기했다고 봐야죠. 예, 빅터차의 주장도 어느 정도 터무니없는 것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혀 아니에요. 여기 지금 결정서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예. 결정서 3번 항, 4번 항이 자신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모든 비핵화를 다 얘기해버리면 협상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협상을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종이 조각 같은 보증서 이상을 원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비핵화의 선물로 북한에 내줄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이 먼저 선제를 공격을 했죠. 이것도 공격입니다. 이런 뭐 물리적 공격만 공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그 핵실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풍계리 시험장. 그러니까 동결 선언만 해도 되는데 그거 앞서서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디서
회담을 할 것이냐. 예. 또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의제를 합의할 것이냐. 아마 물밑에서 다 조율을 하고 있겠죠. 예. 그런 측에서 아마 북한 측이 미 워싱턴에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신을 원하는 그런 거죠. 예.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체제 안전을 보장해라. 그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평화협정까지 가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연락사무소라든가 대표부라든가 이런 단계가 있을 때 국교 정상화까지를 가는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가는 로드맵에 우리만 비핵화 로드맵 제기하고 미 측도 로드맵을 제시하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 그것은 아마 중국이 계속 강조하고 옆에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보험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예. 보험이라는 것은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에 가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과 힘을 이런 정상회담 국면에서 적절히 이용해가면서 앞으로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겠다.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지켜봐야 할 텐데요. 한편 이번 북한 전원회의에서는 인사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김창선이라는 인물이 고속 승진을 한 것에 눈에 띄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에 의한 실무회담에도 모습을 드러냈던 인물인데 공식적인 당의 직책도 없던 인물이 단숨에 중앙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사실상 그 전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비선 인물이라고 할까요? 예. 뭐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걸 공개화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비서실장 같은 직책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서실장 직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서실장 직책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서기국 서기 실장 역할을 이제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집사이기도 하고 예. 또 비서실장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북한에서는 국무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비서실장이 국무위원들 뭐 뭘 하고 하는 그런 정도 역할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집사 쪽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뭐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단숨에 정말 말 그대로 예. 여태껏 이제 숨겨져 있다가 단숨에 중앙위원회 위원으로까지 올라간 거죠. 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전 세계로 생중계될 텐데 좀 몇 가지 그 파격 포인트를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이설주 이른바 여사와 같이 오느냐. 예. 그래도 관전 포인트가 되었고 예. 그다음에 그 군사 분계선을 어떤 형식으로 첫 발을 내딛느냐. 그리고 과연 어디서 어떤 메시지를 내면서 첫 정상 간의 악수를 하느냐. 예. 아마 이런 것이 아주 상당한 리허설과 예의 연습을 통해서 그 관심들을 역사에 남는 모습으로 예. 기록되도록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의 그런 생중계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이 양자 정상회담 같지만 이게 사실상의 삼자 회담이나 마찬가지다. 예. 세계 언론이 아주 중요한 국제 여론을 자주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까지 거기에 더 영향을 주는. 그래서 정상회담 참석하는 당사자들은 모두 승자가 되고 평가는 국제 여론이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상회담이 끝나면 일단 공동선언 형태의 합의문이 나오는데요. 이번 최대 관심은 4.27 합의문에서 비핵화 합의 부분이 어떻게 담길까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비핵화 의지를 표현 정도에 머물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또 어떻게 나올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의지를 표현하는 정도에 머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통령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이 이게 남북 관계의 진전이라든지 평화 구축 문제 이걸 뺀 비핵화 문제만 초점을 본다면 우리의 정상회담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정말 선언 정도의 얘기를 하고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국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 나오지 않겠는가.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좀 기대하고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